자, 두 번째 얘기는 최근에 진행했던 퇴마. 너가 좋아하는.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진행했던 건데 거기는 부부가 함께 점을 보러 왔었어. 근데 처음에 남편이 먼저 점을 보러 들어왔었는데 그 아저씨를 그때 딱 자세히 봤는데 눈이 가 있는 거야. 그 남자를 봤는데 이 남자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기운이. 그래서 내가 아저씨 보라고 그러면서 본인 정신 차리셔야 된다. 음악하는 건 좋지만 본인도 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음악하는 게 너무 잘 안 되고 해서 자기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해갖고 내가 일단은 빙의된 사람한테 너 빙의하라는 얘기는 못해. 그러면은 왜 내가 빙의해요? 뭐 때문에 빙의해요? 제대로 못 사는 게 빙의해요? 이렇게 잘 살지 않은 빙의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나가보시라고.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뒤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와이프 들어오자마자 당신 남편 미안한 얘기지만 반 빙의다 이랬어. 그때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야. 네? 뭐 저의 남편이요? 그러면 귀신에 씌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야. 너무 쉽게 인정. 그리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뭐 때문에? 이랬더니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대. 너무 이상해졌대. 그러니까 원래 예술하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있잖아. 근데 원래 감정 기복이 있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집을 일단은 새카맣게 다 해놓고 그리고 환기를 아예 안 시키고 그리고 밤낮이 너무 심하게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지. 당신 남편은 이미 눈이 가 있다. 눈이 가 있고 빙의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근데 빙의는 맞을 거다. 그래서 조금 그걸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자기가 여태까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를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이 1일이면 1월 1일이면은 우리가 1월 5일 날 기도를 하니까 그날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가 이랬던 거야. 그래서 알겠다 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5일이 다가오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1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밤에 내가 꿈을 꾼 거야.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냥 딱 봐도 귀신의 느낌인 거야.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야. 그냥 일반인은 아니야. 그래갖고 여자가 오르막길을 혼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길래 내가 이제 제 3자의 눈으로 저 여자는 누구지? 하고 내가 앞쪽으로 봐서 그 여자 얼굴을 봤어.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너무 신기하게 여기에 이런 글자를 적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글자요? 응. 그냥 먹물로 적어놓은 것처럼 느낌으로.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내가 많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내가 자기를 쳐다보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고. 계속. 그러다 깼어. 깼는데 보통은 일어나고 나면 꿈을 잘 기억을 못 하잖아. 그리고 내가 내림받고 나서 사실 꿈을 많이 꾸는 편은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나서 잠깐만, 그 한자 같은데 보니까 내가 써보니까 그게 열개자인 거야. 연다. 그래서 뭘 연다는 거지? 내가 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막 법당 정리를 하고 문득 생각하니까 문을 연다는 건가? 그게 10개니까 뭔가 문을 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오늘 오는 손님, 보통 우리는 꿈을 진짜 강하게 꿀 때는 오늘 오는 손님이거나 내가 일을 하는 손님의 꿈을 꾸거든. 엄청 밀접한. 근데 일반 손님도 꿈을 다 꾸면은 난 잠을 못 자겠지. 그래서 모두 꿈을 꾸는 건 아니야. 근데 엄청 임팩트 있는 사람만 꿈을 꾸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분명히 5일날 오기로 한 그쪽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갔는데 1월 4일이야. 4일날 아침에 우리는 여기 법당에 도착하면은 우리 엄마가 먼저 올라가. 그러니까 법당에 먼저 가. 그럼 난 차를 주차를 하고 막 좀 짐을 정리를 한 다음에 시간 텀을 두고 올라오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올라와서 평소랑 똑같이 막 주방을 정리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누가 비번을 띠띠띠띠띠 치더니 들어오더래.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나가더래. 그러더니 법당 안으로 들어가더래. 그래갖고 엄마가 아니 쟤는 그래도 들어왔는데 저렇게 쌩 지나가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제 이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한 10분 동안 아무 말이 없더래. 내가 법당에 그냥 들어가 놓고서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왜 아무런 말도 없지? 법당에서 뭐 청소를 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또 누가 좀 있으니까 띠띠띠띠 하도 또 누가 들어오더래. 엄마가 딱 나가는데 난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안 놀리는 사람이거든. 우리 엄마도 신기가 심해서 안 놀라. 우리 엄마 나 보더니 진짜 귀신 보듯이 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왜? 이랬어. 그랬더니 너 방금 왔지 않았냐고. 내가 뭔 소리냐고 시큰둥. 그랬더니 엄마가 너 방금 10분 전에 법당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나한테. 근데 우리 엄마를 알잖아. 우리 엄마는 진짜 그런 게 기복이 크지가 않은 사람이야. 귀신 보고도 안 놀란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우리 엄마 너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진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랬더니 10분 전쯤에 내가 법당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내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저도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법당은 절대 어떠한 아무 귀신이나 들어갈 수는 없어. 내가 허락한 귀신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허락한 게 뭐겠어? 내일 모레 내 기도할 때 오라 했잖아. 그 사람들인 거야. 그렇고 내가 100% 여자 귀신이구나. 내가 꿈에서도 봤고 우리 엄마도 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때 우리 엄마가 원래도 꿈이 진짜 잘 맞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귀신을 선명하게 느낀 거는 처음이라 하더라고. 그냥 자기가 왜 우리 옆에도 눈이 달렸잖아. 느낌이 있잖아. 근데 자기가 막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오롯이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더래. 자기는 선명히 그걸 봤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분들이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해갖고 까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 귀신이 아주 세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귀접이라고 하지, 여자 귀신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 이거는 막 남자들의 그런 뭐 몽정이나 그 욕구불만이랑 완전 달라 느낌이. 그래서 귀접을 하고 그분이 실제로 남자분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 그것도 거의 한 6년 동안. 그 남자분이 음악하시는. 근데 자기가 신기하게 자기가 이상해진 시점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예뻐 보였대. 그리고 집은 아예 환기를 안 시키고 정말 동굴처럼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사오는,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 그 귀신들이? 그분이 음악을 한다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중고 악기에 꽂힌 거야. 그래서 오만 데서 중고 악기를 사오고 중고 옷에 집착하고 중고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이 조상도 아니야. 그냥 외부에서 붙어온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들어오니까 걔와 비슷한 여자 귀신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분이, 사실은 예술하는 사람은 그런 건 있어. 약간은 또렷한 정신보다는 약간은 그런 약간의 신기, 약간의 그런 귀문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 그래서 환청이 들린다거나,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 그런 게 많잖아. 그래서 막 더 그런 거 들으려고 약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중고 이런 데서 험한 여자 귀신이 붙어 들어와가지고 막 밤에 잘 때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가위를 엄청 눌린다든지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거든. 결국 그날 와서 빼고 갔잖아. 귀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상 같은 걸 막 보면 좀 뭔가 그런 것들, 어떤 거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이 느끼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뭐 좀 몸을 차지하는 그런 건가요? 왜 귀접이 무섭냐면은 귀신이 붙으면은 내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자기 모습을 보여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에 눌린다거나 기가 허하면은 귀신 보잖아. 가위에 눌린다거나 어디 갔을 때 그림자가 확 지나가는 느낌. 근데 걔가 나한테 붙으면은 이제 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끔 술 먹으면은 막 미친 소리가 나오고 점을 보아줄 때도 있고.
그거는 구별을 좀 해야 되지만 진짜 조상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어쨌든. 그리고 막 안 하던 짓을 하거나 이런 건데 이제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귀접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 인간도 몸과 마음을 다 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귀신도 똑같아. 내 몸을 이젠 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까지 완전히 들어오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귀접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신. 그럼 그거는 그렇겠지. 그래서 그 분은 어쨌든 간에 귀접도 하고, 이건 조금 웃긴 얘기인데 그 분이 해줬던 얘기야. 자기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어떤 여자 귀신이 발끝에서부터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래. 근데 닿기만 해도, 살갗이 닿기만 해도 너무 황홀했다는 거야, 자기가. 막 죽겠더래,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와, 너무 기분 좋다 했는데 그 자기가 이불을 덮고 있잖아. 그러면은 발끝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울 거 아니야. 뭔가 막 젊었을 때 그런 연애하듯이. 그래갖고 아, 귀신인 느낌을 알면서도 자기가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 사람을 안으려고 이제 이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불을 치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이불 컷 들어오더라고.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딱 만졌는데 머리가 까까머리더래. 진짜로. 근데 그게 만져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게 진짜 와장창 깨지면서, 뭔지 알지? 너무 좋아하고 만졌는데 머리가 진짜 요만큼 머리 기른 사람 있잖아, 삭발에. 그 까칠까칠한 머리가 느껴지더래, 리얼로. 하고 자기가 그대로 쑥 넣었대. 그래서 그 남자분이 그때 오신 다음에 돌아가고 나서 너무 신기하게 진짜 돌아가자마자 머리를 잘랐고, 그 집에 이사 와서 단 한 번도 환기를 시킨 적이 없대. 자꾸 누가 쳐다본다면서 진짜 암막 커튼을 치고 환기를 시켜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서는 환기를 다 시키고,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대. 진짜야. 그리고 중고 악기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집에 진짜 산처럼 쌓여 있었던 그 중고 옷들 있잖아, 그거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집 청소하고. 사실은 이 빙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엑소시스트 이런 데 보면 막 눈 까디짓고 막 거품 물다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를 빙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눈 까디집을 정도면 이미 내 모든 걸 다 뺏긴 상태야. 내가 안 남아있는 상태야. 그건 그냥 귀신이 거의 먹었다고 하지. 그런 상태인데, 그 정도 갈 경우에는 진짜 심한 경우, 일상생활 일단 불가능. 근데 이분도 되게 심한 경우긴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그게 사실은 빙의를 뺀 거거든.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날 와갖고 기도하고 간 거 같고 갑자기 새 인생을 살아야지. 갑자기 3년간 단 한 번도 집 청소를 안 했던 거를 집 청소집이 이러면 청소를 하겠어? 그리고 6년간 진짜 길렀던 머리를 갑자기 자르겠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와이프가 얼마나 많이 잘라라고 했겠어. 근데 단 한 번도 안 듣다가 그날 와가지고 뺀 거 가지고 진짜 잘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약간 신기하긴 한데 뭐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가짐이 좋아진 것 같은데로 그치? 끝나는 거. 근데 마음가짐이 어떻게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들었던 게 그날을 계기로 한 3일 동안 생겼던 일이거든, 그 변화가. 그래갖고 너무 좋아졌더라고. 저도 중고 물품 좀 많이 사는데 당근 거래 해가지고. 근데 중고도 기운이 센 사람은 괜찮아. 기운이 센 사람은. 이게 착각하는 게 중고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 중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가 약하고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귀신들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데에 붙지, 가능성 없는 데 가갖고 지 손해보면서 두드리진 않는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아. 내가 기가 화하고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귀신이 오기가 쉽겠지? 아무래도 더 탐하기가 나를, 그러니까 오는 거라서 그때를 조심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중고를 조심하는 건 아니야. 괜찮아. 저렇게 태윤이나 저런 무딘 친구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오빠는 당근마켓 온도가 있다며. 너 몇 도야? 저 지금 38도인가? 놀라지마, 우리 오빠 70도야. 넌 몇 도야? 36도. 나는 당근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 70도가 엄청 높은 거라며. 근데 저희 부모님도 중고 골동품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집도 어릴 때 거의 골동품 전시회 할 정도로
골동품을 정말 많이 모았었거든. 근데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은 없어. 저도 이렇게 지금 일하다 보면은 항상 그냥 장난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창고에 귀신 있어요 이렇게 장난치는데 오늘 창고 이제 마감하러 갈 때였나? 또 정리하러 갈 때 딱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쪽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장난친다고 그래서 다 봤다 가라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것도 아, 그럼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귀신을 정말 인간의 형체, 뚜렷한 형체로 보는 거는 정말 힘들고 느낌으로 보는 거야. 방금 우리 엄마도 말했잖아. 방금 뭐가 지나가는 느낌.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제가 내림을 받고 나서 기도를 갔었는데 거기가 굿하는 막 그런 굿당이었어. 기도터였는데 그래갖고 약간 야산 밑에 있었는데 이제 나랑 같이 온 일행들이랑 굿당에 들어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엄마 밖에서 팔짱을 끼고 그냥 마당에 서 있었대. 근데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쓱 오더래. 그냥 엄마는 앞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안 쳐다보고 아 그냥 옆에 와서 구경하나 보다 이랬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야 옆쪽이. 그거 딱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래. 근데 자기가 옆에 누가 있구나라는 느낌 받았을 땐 할아버지가 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대. 그냥 어떤 나이든 막 거기 굿당에서 일하는 삼촌인지 뭐 굿당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인지 아 그런 사람이어서 애들 뭐 하는 거 보고 있구나 자기가 순간 이 생각하는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옆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내가 내림받고 나서 원래도 꿈으로나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씩 보시긴 하셨는데 좀 무서웠던 거는 뭐였냐면은 어떤 딸이랑 엄마랑 점을 보러 왔었는데 그 딸이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 그래서 자살시도도 엄청 많이 하고 어린아이인데 그냥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사는 아이였거든. 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이긴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되게 뜬금없이 발목 쪽이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자다가도 막 일어나갖고 막 발 붙잡고 울고 막 할 정도로. 근데 부모님이 엄마가 너무 이성적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이제 지났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점집에 왔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순간 이렇게 아이가 있잖아. 그럼 엄마도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가 아 그런 식으로 하신 거 우리 엄마 아 이런 거야. 순간 그냥 방금 물 튀기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거야. 뭘 봤는지 알아? 걔를 쳐다보는데 순간 피가 확 튀더래.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리액션은 아! 이런 거야.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지? 이렇게 쳐다본 거야. 그 엄마가 진짜 튀긴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봤대. 근데 아무것도 없더래. 하고 왜 방금 뭐가 피 같은 게 튀었는데? 이랬고 이 점을 보러 들어왔다가 가고 나서 나한테 와갖고 방금 그 사람 뭐 어떻게 봤냐고. 내가 왜? 나는 잘 얘기를 안 해줘. 너무 여기에 접근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느낌이 너무 이상했다고. 내가 왜 이상한데? 이랬더니 자기가 그 피를 봤다는 거야. 내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알았지? 진짜 안 좋았다 했잖아. 막 자취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최근에 왔던 어떤 사람도 여잔데 점을 딱 보러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 막 미친 듯이 어지러운 거야. 내가 막 팽팽 돌 정도로 진짜 방금 양주 마신 것처럼 너무 진짜 막 독주 마신 것처럼 너무 심하게 어지러웠고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상태가 안 좋다 해갖고 빨리 보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멘탈을 강하게 잡아라. 당신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고 보냈는데 우리 엄마 또 들어왔고 방금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러는 거야. 하고 내가 왜 또? 이랬더니 들어오는데 몸이 곰팡이 쓴 것처럼 검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더래. 와 이해되지? 그런 거를 다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심한 사람들을 봐 자꾸.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 가고 나면 엄마가 와갖고 방금 그 사람 어디 안 좋지 않았어?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막 농담으로 밖에서 1차로 점을 보고 안에서 2차로 점을 본다 이럴 정도로. 저희 엄마도 진짜 그런 게 심한데 그런 보통 무당집들은 집안 가족들이 다 신기가 세니까. 우리 도연이는 가족 중에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 혹시 사람을 죽이는 굿을 알아? 아니요.
자, 이게 무슨 저기 장희빈 시절의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예요. 최근에 실제로 들었던 얘기고, 사람을 죽이는 굿을 지금도 하고 있는 무당들이 있어. 나는 진짜 되게 충격받았거든. 충격. 그 얘기 듣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신기라는 거는, 너도 이전에 그랬잖아. 퇴마사란 직업이 너무 멋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걸 무찔러주고 하는 게 히어로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시피, 나도 되게 내가 가진 이런 신기,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이런 능력, 어디터에든 옛날에는 일반인일 때는 막 어디터 들어가면은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러면 내가 불안했었거든. 내가 왜 이런 걸 느끼지?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그런 게 무섭지도 않고 어떠한 기운에 눌리는 일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 그래서 난 너무 좋은데, 왜냐면 그렇잖아. 우리 일반인 때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뭔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이러는데 괜히 이사를 잘못했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난 너무 이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 기운이 무서워서 난 이사를 못 하겠어. 난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든 가도 돼. 그래서 나는 무당이나 이런 신기가 정말 능력이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다시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신기를 이제 악용하는, 어느 분야든 사실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난 어느 분야든 다 악용하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긴 해. 지금도 현재 사람을 죽이는 굿을 진행하는 무당이 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이루어졌다. 그 굿을해서 죽었어. 사람이요? 어. 누군가 죽여달라고 사주를 하는 건가요? 그치. 내가 만약에 내 입장에서는 우리 시댁을 하는 거야. 나와 연결된 사람들, 우리 가족, 혹은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친언니, 우리 뭐 형부, 그리고 우리 뭐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렇게 의뢰를 한대. 그리고 시부모님, 재산을 안 주세요. 죽여주세요. 빨리 죽어야 우리가 재산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갔던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근처에 가고 보게 된 거야. 굿이라는 건 굿당에 가서 하니까 갔다가 그 현장을 보게 되고, 진짜구나. 그리고 소문으로 그 사람이 그걸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있고 그런 굿을 하고 태어나 처음 보는 이상한 굿을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굿판이 벌어지고 있더래. 어떤 사람이 4명을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대. 근데 1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구술을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원래 질병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전혀. 엄청 건강했대. 너무 무섭지 않아? 이 진짜 리얼이 실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나도 알아. 물론 사람을 죽이는 굿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을 알려주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걸 만들어서 그걸 죽이는 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죽이면은. 근데 그 죽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냥 마냥 옛날에 막 바늘 꽂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에 특화된 무당들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현대판 장희빈이죠. 그럼 너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얘기 듣는데. 진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라더니. 그래서 나도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이게 방법이 무당들마다 다 달라.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냐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나는 당연히 절대 안 하지.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은 푼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건 내 영혼이랑 바꾸는 거거든. 진짜 어떻게 보면 악마랑 거래를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심지어 내가 진행한 일에서 진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신을 모시는 사람이 진짜 내가 신을 올바르게 모신다면 우리 신이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왜 나는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4명을 의뢰를 했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진짜 죽었대. 갑자기 뭐 심장마비였나? 그냥 갑자기
그리고 그 의뢰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 돈이 엄청 많으실까 보네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의뢰하는지 물어봤더니 상속 문제가 가장 크대. 아까 얘기했던 시부모가 돈을 안 준다. 혹은 우리 집안에 돈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났다. 그럼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굿만 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은 대수대명. 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수대명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나를 안 보내고 다른 것을 대신 죽여가지고 보내서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사람을 안 보내는 거면은 너네가 왜 그거를 바꾸냐 이러는데 아니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이는 것도 너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대수대명을 많이 하는 무당은 나중에 큰 벌을 받는다던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대수대명이란 건 왜 대수대명이 가능하냐면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내가 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못 걸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집이 김가야. 김가에 남자가 한 명은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은 랜덤이란 표현을 쓰거든. 진짜 막 40년 대신 정말 용한 만신 선생님들은 이걸 랜덤이라고 표현. 누가 죽을지 모른다. 이제 랜덤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수가 안 좋은 사람 먼저 죽이겠지. 근데 내가 하필 수가 안 좋아. 그럼 나를 죽이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랜덤에서 잘못 걸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잘못 걸렸을 때는 그때는 대수대명을 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을 일이 오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대수대명이거든. 근데 이제 정말 무당에 대해서 정말 그냥 누가 그랬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대요. 막 이런 소리 들은 사람들 막 댓글에 내 대수대명 컨텐츠로 그 이마의 망자 그게 그 사람이 대수대명 한 거거든. 거기에 막 대수대명 많이 하는 무당은 뭐 나중에 지옥 간다던데 뭐 대수대명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대수대명이라는 컨텐츠로 나 내 딸 죽이기 싫으니까 대수대명에서 윗집 딸을 죽여야겠다 이런 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대수대명이 아니고 이제 액을 넘기는 그거지. 그건 진짜 대수대명이 아니에요. 대수대명은 내가 안 죽어야 될 텐데 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를 잘못 데려갈 때 대수대명을 치는 거예요. 저 그게 봤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집 사람이 뭔지 알 것 같아. 이름 너 딸 이름 이걸로 불러야 된다 해놓고 자기 딸 이름 바꿔놓고 막 위로 이렇게 저주하고 막 해가지고 꿈에 계속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했던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구나. 어쨌든 여러분 오해를 푸시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대수대명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대수대명 그리고 빙의 되면 사람이 도니까 정상인 생활을 못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는 게 뭐가 있겠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 삼신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도제. 죽은 사람을 더 잘 보내주는 거. 그 외에는 진짜 거의 없어. 그냥 요 4개만 계속 하는 것 같아. 근데 가장 많은 게 신기하게 난 대수대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신기하게 나는 빙의를 되게 꺼려하는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빙의굿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죽이는 굿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내 그걸 적는 거야. 의식을 해? 일반인이 생년월일 단순히 적는다고 해서 여기에 의식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신이지, 그치? 여기에 예를 들어서 태윤 PD야. 그러면은 이게 태윤 PD다라는 거를 주입하는 의식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당들이 이걸 태윤 PD로 만들어. 이제 얘를 이제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담궈. 안에다가 아예. 만들어서 잠가버려. 그냥 우리 사람 이런 비유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신세계에 보면은 드럼통에다 갖고 담그잖아요. 똑같아요. 만들어서 담그는 거예요. 흙이 됐든 물이 됐든 술이 됐든 뭐든 담궈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의식을 해.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부터야. 이 굿에 특화된 무당들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어떤 신부모가 이 굿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제자가 된 사람도 그 굿을 잘하겠지. 특화돼 있겠지. 신부모가
그걸 잘하면은 그 신제자들도 거기에 특화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에 이걸로 정말 유명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업계에서 그 신부모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구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신제자가 그거를 똑 닮아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야. 근데 신부모가 갑자기 암에 걸렸네? 그래서 병원에 들어눕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신제자가 이전에 했던 손님들의 소문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입소문이.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람들 거를 계속 해주게 된 거야. 근데 이 신부모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매일마다 찾아와갖고 밤마다 병원에 계속 찾아왔었대. 그래갖고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였던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 사과하고 싶다고 그 말하고 죽었었대. 갑자기 암 생겨갖고 죽었거든. 근데 밤만 되면은 그 자기 누워있는 그 병원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래. 그리고 그걸 자기 신제자한테 너 이제라도 이거 하지 마라. 내가 밤마다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얼마나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생생히 기억나듯이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왔었대. 자기를. 그리고 밤마다 그렇게 괴롭혔대. 너무 무섭지 않아? 너무 무서운데. 그럼 그분은 그거를 하고 계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람들은 너 말대로 이래. 아니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냥 봐줄 수 있죠? 이 신의 세계에서 엄벌을 내리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랑 달라. 우리는 어제 죄를 했으면은 뭐 죄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발각되는 건 시간이 있다시피 이 신의 세계도 시간이 다를 뿐이야. 하지만 이런 일을 많이 하면은 나도 고통스럽게 죽을 뿐더러 우리 가족들도 되게 힘들거든. 방금 얘기했던 그 현대판 장희빈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벌잖아? 가족들이 전부 다 써.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되게 힘들게 살아. 그 정도 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그렇게 해서 죄 짓고 살려면은 진짜 지가 그럼 누리던가. 그렇지 않아? 근데 진짜 힘들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 나도. 근데 더 힘들다 보니까 푼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악마와 거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푼돈 벌어서 가족들이 다 쓰고 나는 계속 힘들고 악순환. 그러면 아예 멈추지는 못하시는 건가요? 그렇겠지? 너무 거기에 특화가 돼 있으셨. 그걸 너무 잘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 되게 인자하게 보여. 아 근데 이번에 난 사람 죽었다는 소리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연락왔고 감사 인사에 감사의 구슬하겠다는 소리 듣고 진짜 놀랐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무당들이 정말 푼돈에 이렇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옛날에 정말 다양한 방법의 저주, 비방들이 유행했잖아, 궁 안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엔 핍박이 너무 심했으니까 살 수 있는 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무당들이 있긴 하더라고. 난 좀 충격이었어. 그러면은 그 힘들게 사는 거를 괜찮게 만들려고 계속하고? 죄를 쌓는. 그럼.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은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이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얘기했던 진짜 화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구슬 많이 하고 안 좋은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당들은 시간이 다르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죄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 다들. 죄는 되돌려 받아야죠. 아 그럼. 그리고 문제는 너 봐, 생각해봐. 내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런 구슬 했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병원에 그렇게 원한 지었던 귀신들이 찾아올 정도면은 내가 죽었어. 얼마나 나를 괴롭히겠어.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지금은 내가 지키고 있잖아, 어떻게든. 근데 내가 죽고 내 지킬 사람도 없어. 그럼 내 자손들이 남았어. 그럼 걔네가 얼마나 박살이 날까? 그거 또 얘기해줄까? 내가 굿했던 어떤 집이 신기하게 그 집은 이거 이따 컨텐츠에서 얘기해야지. 내가 아는 어떤 무당 하시는 분 중에 겪었던 일이야, 실제로. 근데 그분이 되게
지방에서 잘 불리시는 분이야. 엄청 용하시고 지방에 계신데, 근데 그분이 조카가 점을 보러 갔다가 막 점을 보는 중에 저희 가족 중에도 무당이 있어요. 이제 이 소리를 한 거야. 근데 이 이모가 자신의 이모가 이렇게 잘 불리는지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들 간에도 연락을 안 하고 사는 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조카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살면은 이 이모는 부산에 살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었대. 근데 자기 조카가 어쨌든 간에 점을 보러 갔다가 어렴풋하게 저희 집안의 친척 중에 엄마의 뭐 저기 동생인가 누가 무당한데요. 그러면 거기 잘 불려? 뭐 이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 무당이 너 점 보러 간 것처럼 문제 있어 이제 이런 거야. 너도 신기 있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되게 오래된 일이야 이거. 그래서 그 조카분이 그러고 보니까 아무래도 무당이 탄생한 집이면 그 집안이 다 신기가 강하겠지. 그래서 그 조카도 조금은 그런 끼가 있긴 했었대. 근데 그 점 보러 갔던 그 집에서 너는 무당이 돼야 된다. 진짜. 그래가지고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는 기도터를 다 따라다니자고 했대.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터 일반인도 갈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문제는 엄청 터가 센 데들이 있어. 그런 데는 나는 내가 무속을 되게 사랑하는 이유가 안전장치들을 정말 많이 해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치,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마치 울타리를 치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왜냐면 야산에는 내가 아무리 신을 모신다 하더라도 내가 신은 아니잖아. 내가 신은 아니다 보니까 야산에 혹시라도 험한 악기, 잡기, 뭐 허주 잡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방어막을 치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또 한 번 더 쳐. 그래서 나는 이쪽 세계가 너무 깔끔해서 좋거든. 예를 들면은 내 옛날에 살았던 그 평창동에 너무 지역이 다 나가나? 지명이? 근데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내려가고 있었어. 12시에 자정에 잠깐 뭐 사러. 근데 뒤에가 산이었거든? 엄청 기가 세거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같이 내려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뭐야? 방금 누가 공격당한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이런 거 그랬더니 태연이가 저 원래 저렇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이랬더니 거기가 교회가 많거든. 근데 거기서 뭐 몰라. 그 교회라고는 하는데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떤 종교에서 밤에 자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일반인들을 산에다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방언을 터뜨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정에 야산에 엄청 어둡거든. 밤 되면은 내려가는 길에 저 산속 안에서 남자들이 이러고 있어.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 터진 거거든. 방언 터지는 거 알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은 야산은 너무 기가 센 곳이고 우리 인간 따위는 정말 그런 대자연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얼마나 거기에 무수히 많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있겠어.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근데 거기에 나 따위가 뭐라고 가가지고 난 다 이겨. 이건 정말 미친 소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 해놓고 그냥 다 데리고 가갖고 방언을 터뜨린다는 건, 그리고 방언을 터뜨린다는 건 일단은 약간 조금은 이미 이성과는 좀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약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되게 위험한 행동들을 막 하고 있는. 그치. 그게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지. 하지만 말하지 못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내가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가 되게 비이성적인 것 같아도 정말 깔끔하게 돼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을 때도 내가 설령 기운이 센 야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는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놔. 그래서 무당들이 이런 뒷전을 친다거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부정을 풀고 뭔가 이런 형식적인 걸 되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근데 그거는 맞는 말 아닌가? 내가 신도 아닌데 내가 대자연 속에 가갖고 뭐든 들어오세요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어떤 무당이 그 조카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가는 기도터에 다 따라가자 한 거야. 그러면서 엄청 기가 세고 귀신이 많은데 유명한 데를 데리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이 여자애가 뭐가 실린 거야. 너무 센 데를 가니까.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터진 거야, 말이. 방언 터지듯이. 그러니까 그 무당이 옆에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야, 너 방금 하는 거 보지 않았냐.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그냥 받은 거야. 그리고 놓고서는 너 무당이 돼야 된다. 이제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나 무당 돼야겠다. 조카가 나 무당 해야 됐어. 왜? 아까 내가 이상한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터에 안전장치 없이 가면은 방언 터지지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무당이 돼야겠다 해서 그 집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근데 집안에 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 그래서 연이 거의 끊겨지다시피 했었는데 그걸로 연락이 됐대.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 이모가 너무 잘 불리고 있었던 거야. 보통은 이게 한쪽에서 너무 잘 불리면은 그쪽을 몰아주는 그게 있다라고 하거든. 양쪽이 다 잘 불릴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 집안에서. 그래서 그 이모가 너무 잘 불리고 있다 보니까 그 이모한테 이제 딸을 데리고 간 거야, 조카를. 근데 이모가 딱 보자마자 전혀 아닌 거야. 그냥 약간 빙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대. 그리고 그 이모가 또 그런 테마 전문가였거든. 보자마자 진짜 쌍욕이 나오더래. 그러면서 그 전라도의 그 무당 그게 미쳐가지고 멀쩡한 애 병신 만들어놨다면서 난리를 친 거야. 거기 찾아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해결만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빙의고 해가지고 뺐다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너 옛날에 그 얘기 알아? 바카스병에다가 귀신 넣어가지고 그 몰라? 괴담 같은 얘기? 그것도 채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바카스병에 우리 옛날에 진짜 테마를 잘하고 그런 힘이 있는 법사나 테마사들은 귀신을 호리병에 가둔다잖아. 그래서 바카스병에다가 귀신을 가둬 잠그면 병이 이렇게 막 움직여.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막 40년 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이게 진짜 많았었대. 근데 요즘은 이 정도로 강하게 테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안 남아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옛날에는 진짜 막 병이 흔들리는 게 보여지고 이랬다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요즘 왜 그 영상으로 안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데 나 역시도 내가 빙의나 테마코스를 하면서 정말 무서운 걸 많이 보는데 그 순간엔 어느 누구도 카메라를 들질 못해. 너무 무섭게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진짜 우리가 한 번은 굿하면서 스냅 촬영을 한다고 왔는데 빙의꽃으로 바뀌었거든. 아무튼. 근데 내가 그 스냅 촬영 온 사람한테 내려라고 했었어. 그게 옛날에 진짜 유명한 만신들은 왜 이 무당이 자료가 많이 없냐면은 카메라 이 불빛에도 신이 싫어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많아. 막 무당 선생님들이 막 옛날에 뭐 어디 신문사에서 인터뷰 오면은 막 카메라 보자마자 집어 던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 그런 플래시 화면이나 그런 거 플래시 터트려지는 거에서 되게 예민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테마나 이런 거에서 귀신들이 그런 카메라나 이런 데 붙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사진에. 그래서 나 역시도 이게 심각한, 처음에는 사진 찍게 하다가 심각한 이제 본격적인 의식이 들어갈 때는 카메라를 내리게 해, 다. 그래서 나 역시도, 나조차도 콘텐츠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나도 이럴 정도면 일반 무당들은 진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자료화면이 사실 많이 없는 거야. 그게 진짜 그 순간이 되면은, 진짜 빙의를 빼거나 그 순간이 되면은 되게 긴장이 되고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그 이모가 그렇게 해서 뺐다 하더라고. 사진에 담기는 경우가. 사진을 담겨. 나도 옛날에 그 컨텐츠로 찍었었거든. 사진, 영상 이런 데에 귀신은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마냥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파나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간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무당들이 옛날에 진짜 잘 불렸던 선생님들이 자료가 많이 없고 그냥 입소문으로 많은 이유가 아예 못 찍게 했대. 인터뷰도 아예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인식도 있고 얼굴이 알려지면 또 힘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굿한 사진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해. 누가 기자가 그거 녹음하려고
녹음기 막 켜놓고 했는데 막 무당이 굿하다가 그 보고 막 밟아서 막 부셨다. 옛날에 신문 기사에 실으려고 막 갔는데 카메라 부셨다. 이런 얘기 진짜 많거든. 그래서 이 바카스병이 흔들리는데 바카스병에다가 귀신을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옛날에 나눠줘갖고 빙의되게 한다는 그런 괴담이 떠돌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짠지를 확인하러 다녔어.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지. 진짜 막 50년 되신 분, 막 나이 막 7, 80대, 옛날에 진짜 용하다고 알려졌던 분들을 나는 누군지 알잖아. 그리고 나는 이 바닥 이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러 가면서 물어보는 거지. 옛날에 바카스병에다 귀신 담았다는데 그거 진짜예요, 이모? 그거 진짜예요, 선생님? 물어보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진짜 그랬어. 그럼 그거를 사람들한테 일부러 줘갖고 빙의되게 갖고 뺐다는데 그건 진짜예요? 그 미친 소리야. 근데 그런 건 있지. 내가 법사인데 테마사인데 바카스병에다 감췄어. 땅에 묻었어. 근데 이 귀신 너무 센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콜린 듯이 갑자기 땅을 판 거야. 그러다 바카스 아무것도 없네. 그 귀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바카스병을 팔다시피 해가지고 막 귀신을 일부러 빙의 걸리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사람 죽이는 굿도 하는 무당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용하신 분들이 아마 접근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나? 살지 않았을까요? 몰라. 근데 그런 괴담이 되게 많았어. 바카스병 귀신 담아가지고 일부러 빙의 걸리게 해서 테마해야 된다 해서 했다는 얘기 있고 우리 옛날에 태자기도 보면은 태자기 알아? 예, 들었었어요. 그 아이 원한을 가진 아이 악기로 만든 다음에 동네에다가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의 원혼이 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일부러 부잣집에 가서 그 아이 귀신을 빼. 그런 다음에 아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온 그 부잣집 가족들을 다 아프게 만들면은 이거를 테마해야 된다 해갖고 돈을 얻어서 다녔다. 이런 루머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루머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그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 용하신 분들은 이 일을 되게 오래 하시고 용하신 분들은 절대 안 하시지.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랬던 분들은 이미 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방법들이 조금은 더 무당판에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건 되게 시시하면서 내려오긴 해. 나도 너무 많이 내가 물어보러 다니고 알아보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파는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거지 일반 무당들은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해. 자, 오늘 얘기는 욕심이 부른 화. 용한 무당의 신력을 탐내다가 큰일 났던 이쪽에선 되게 유명한 얘기긴 해요. 왜 무당들이 신당에다가 모시는 기물들이 되게 많잖아. 뭐 성상부터 꽃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방울부채도 있을 것이고 뭐 쓰던 책상, 근데 그게 책상이 우리 책상이 아니라 대신상이라고 하거든. 대신 할머니가 쓰시는 상이라 해서 대신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 기물이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죽거나 무당이 아니면은 내모시거나.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나도 한번 무당 해볼까? 어디서 친내리 받아라는데? 해볼까? 해갖고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혼쭐 나고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퇴송할래요 해서 6개월, 1년 만에 내모시는 게 진짜 많대. 요즘 특히나 물건 환불하듯이 확 사놓고 안 할래요, 다 환불, 다 취소, 다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나랑 친한 이런 거를 만물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용품, 무속용품을 파는 거기 사장님이 해주셨던 얘기야. 이 얘기는. 근데 문제는 이 무속용품들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비싸. 엄청나게.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 이 무당방을 그런 뭐랄까 정석으로 하려면은 몇 천이 들었다는 말이 있어. 몇 천. 우리 왜 가면은 단상만 해도 고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싱크로 할 것인지. 근데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그냥 상이잖아. 이러잖아.
근데 그것도 진짜 막 몇백, 몇천 이렇게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그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옥수그릇만 모셔놓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각자 다르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석대로 하려면은 정말 많은 돈이 들고 그 정도로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모시다가 정리를 하게 됐을 때 이 물건들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6개월이고 1년밖에 안 됐어.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냥 전시한 것 뿐이잖아. 얼마나 새 거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정리하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어쨌든 보이고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물건이고 값비싼 거고 다 없애달라고 하니까 왜 굳이 없애지? 그냥 다시 되팔지? 라고 해서 그거를 새 것처럼 해서 다시 되파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이성적으로 뭐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건일 뿐이잖아.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물건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신기물로 쓸 것입니다 하고 의식을 해서 그게 귀하게 써서 귀해지는 거지. 사실은 그런 의식이 다 끝나고 다 빼고 하면 일반 물건이라고 나도 생각해. 그게 뭐에서 그러냐면 우리 대표적인 예로 굿당. 구슬하는 방이 평소에도 그냥 방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슬할 겁니다. 여기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고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이라든지 앞부분에 행하는 그런 의식들 부정을 풀고 신을 축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간을 정말 마법처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굿이 끝나면은 우리가 뒷전을 푼다고 하는데 다 풀고 다시 일반 공간으로 만드는 개념이거든. 약간 요즘 유행하는 주술회전이라는 만화에서 영역 전개라고 하거든요. 그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비슷한 것 같긴 해. 그래서 기물 역시도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일반인 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되파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왜 중고 같은 것도 이런 걸 기운을 잘 타는 사람들은 잘 타잖아. 근데 무당들은 특히나 더 그런 기운에 잘 타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 건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무당이 퇴송했던 물건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 그거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은 심각한 건데 무당들은 이런 기운을 잘 느끼고 잘 타고 엄청 예민해하고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해.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잘 불리는 무당이 있어. 용한 무당이. 그러면은 이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분이 구슬하시다가 엄청 잘 불리셔. 근데 구슬하다가 그 무구 가방이 사라진 거야. 방울 부채를 담는 가방이. 근데 옛날에는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나? 막 잘 되는 사업가의 속옷을 훔치면은 뭐 잘 된다. 뭐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누구의 뭐를 훔쳐오면은 부잣집에 있는 그런 물건을 훔쳐오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랑 똑같이 용한 무당의 물건을 훔치면은 용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대. 그래서 무당들이 내 물건이 이렇게 누가 훔쳐가나요? 엄청 예민했던 거야. 용한 무당들은. 왜냐면 어쨌든 손님이 많고 인기가 많고 잘 불린다라는 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일반인으로 지금 부자의 기운인데 그거를 누가 훔쳐가면 똑같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구슬하던 중에 그 무구 가방이 사라진 거야. 약간 보자기 같은 거거든. 그게 그 담는. 그래서 사라져갖고 완전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누가 내 거 훔쳐갔냐.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의심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을 약간은 좀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좀 부러워하고 시기하던 어떤 여자분이셨대. 그래서 다들 왠지 제가 가져갔으면 가져갔을 것 같다 이래갖고 그분이 네가 훔쳐갔지? 내놔. 빨리 내놔. 네가 뭐 그거 가져간다고 네가 용할 것 같아 하면서 그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나 진짜 안 훔쳐갔다 해갖고 굿 끝나고 집에까지 따라가가지고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머리채 뜯고 싸웠다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무당들은 이런 내 기운, 내 신령님의 기운이 깃든 물건, 내 기물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한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바로 용한 무당의 기운을 훔치고자 했던 어느 박수 무당에 대한 얘기야. 엄청 옛날에 잘 불렸던 그 동네에서 정말 이름을 많이 알렸던 어떤 무당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 무당들은 너무 안 되셨다, 뭐 그래도 오래 잘 사셨으니까 뭐 그래도 그 집안을 거의 일으킬 정도로 그 한 분이 그 자손들을 다 부자로 만들 정도로 정말 용하셨대. 그래서 주변 무당들이 막 그렇게 가시는구나 근데 다들 근데 그 기물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돌아가시는 분이 선택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우리 신을 모셨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자손한테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손이 이거 하는 건 싫어, 난 안 줘, 다 없애세요 하는 무당들로 진짜 많아. 내 기운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 묻겠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 기물을 싹 다 없애라 라고 유언을 하셨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굿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 장례를 다 하고 나서 그 신당을 다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야 그런 만물상 이런 불교 용품 파는 데가 많지만 그때는 많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데는 딱 정해져 있었대.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그 집에서 그 일을 맡겠구나가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박수무당이 너무 욕심이 난 거야. 그 사람이 쓰는 거를 가지면 내가 더 용해질 텐데, 더 용해질 텐데, 거기다 이제 돈을 찔러주고 그거를 정리하는 날에 날 데려가라, 꼭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가족분들은 당연히 기물을 유언하신 대로 다 정리해 주세요 하고 정리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박수무당이 막 얼마나 신났겠어.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다 가져갈 순 없고 자기가 거기 딱 가갖고 갖고 싶은 것만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딱 그 신당에 들어갔는데 작두가 그렇게 탐이 나더래. 작두 하면은
세잖아 되게. 얼마나 강하겠어 그 용환 무당이 불린 작두가. 그래서 그 보자마자 진짜 홀린 듯이 저걸 가져가야겠다. 저건 내 거다. 보자마자 저거를 가져가면 진짜 나 작두 탈 일도 많이 들어오고 작두굿도 많이 들어오고 나 진짜 대박 나겠구나 였고, 다른 거는 신기하게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 작두만 가져갔대. 다 필요 없겠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작두에 모든 기운이 다 있는 것 같다. 기운이.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겠다 였고 그 작두를 가져간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짜 너무 신기하게 큰 작두굿이 들어왔대. 그래갖고 와 대박이다. 그분의 기운으로 내가 더 용해진 거구나. 그래갖고 작두 탔는데 발 베었잖아. 발이 그냥 쫙 나가가지고 그 얘기 들었었지. 발이 진짜 거의 반이 되도록 가운데가 그대로 쫙 뚫려가지고 올라가자마자 그대로 해갖고 난리 나고 실려가시고 그거를 꿰맸는데도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베인 거를 거의 처음 볼 정도로 거의 그냥 발이 반쪽이 났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가운데 살이 얼마나 연하겠어. 근데 그게 쫙 되면서 진짜 가운데가 그냥 움푹 들어갔대. 엄청 날카롭잖아요. 날카롭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훔쳐갈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용하셨겠어. 그러니까 너 죽어봐라. 홀리게 한 거지. 작두에 반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진짜 홀리는 듯이 작두만 가져갔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와,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이게 무당들은 많이 아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와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도 용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다 정리해달라 했잖아. 근데 세상에 그 무당이 그걸 훔쳐왔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딱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지금에서야 막 지금도 그 당시에도 정리가 됐지만 옛날에는 나의 기운을 묻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개념으로 진짜 땅에다가 무구를 묻었었대. 내 방울을 묻고 내 그거를 깊은 산에 올라가서 깊게 땅을 판 다음에 그걸 묻었다 하더라고. 방울을. 그래서 가끔 왜 우리 얘기 중에 막 산에 올랐다가 팠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 얘기 생각났어. 어떤 분이 그 취미가 금속 탐지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취미가 금속 탐지인데 무구를 캔 거야. 그래갖고 그 금속 탐지가 별걸 다 캐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잔잔한 이런 걸 하다가 이쪽도 장비빨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파면 별 것도 없대. 막 옛날 동전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자기 너무 재밌어갖고 그거를 기계를 더 비싼 걸 사갖고 막 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뭐가 너무 막 큼지막하게 있어갖고 팠는데 무구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야. 진짜 무섭게. 그래갖고 진짜 무서웠어 그 얘기 듣는데. 맞아, 그 사람 생각났어. 그래서 금속 탐지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무구가 잘못 나올 수 있다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나도 듣기로 옛날 만신들은 이거를 전해주는 거를 되게 꺼려했단 말이야. 내 자손이 또 이걸 하고 또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이, 워낙 사회에 그런 선입견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내 기운을 그냥 땅에다 묻겠다 이 개념이 강해서 무구를 땅에다 진짜 많이 묻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무구를 캐가지고 막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용환 무당에 기물을 쓰면 좋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무구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캐서 그걸 다시 되팔고 옛날에 썼던 부채를 가져와갖고 다시 되팔고, 지금도 사실 그런 건 있어. 어쨌든 간에 금속 탐지해가지고 나는 무구 찾아낸 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막 그게 금속 탐지기가 막 이렇게 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표시가 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그게 좋으면 좋을수록 약간 이렇게 무슨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기능이 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팠는데 막 무구가 뜬금없이 나와갖고 오씨 뭐야? 신기하네? 해고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가위에 그렇게 눌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처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나왔을 때 완전 옛날에 유물이다 대박 나겠다 해서 가져왔을 경우. 근데 그런 생각으로 그 금속 탐지기 하는 사람 많다.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은근히 취미로 많이 하는 거 알아? 예, 요즘 뭐 영상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그 동호회도 있고 그 동호회도 있고 얘기하는데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무고 캐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이? 만약에라도 이렇게 실수로 파봤는데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대로. 그냥 바로 덮고. 그치 바로 덮고 나에게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무서워.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야. 근데 막 꿈에 뭐가 나와. 뭔가 보여.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닫힌 문 뒤로 들려. 그러면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